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개발한 승품단 심사운영 매뉴얼 2차 시뮬레이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질적 하락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심사제도입니다. 이 심사제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 것인지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전국 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회장님,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승품단 심사운영 매뉴얼 개발에 참여한 최준구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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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만났는데요. 늘 말씀하실 때 심사가 바뀌어야 태권도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나요? 변화는 결국 태권도장 교육에 직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네. 심사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태권도장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는 것이고요. 커리큘럼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고 그 태권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태권도장으로 달라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이 승품단 심사 제도 변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볼 때 기존 심사제도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품새 추첨이 있었습니다. 추첨이 네. 추첨 방식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추첨통에 큰 공을 사용했고 네. 상자는 작은 상태에서 그러면 추첨할 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네. 밑에는 높은 분쇄는 밑에 들어가고 낮은 분쇄는 위에 생기고 피라미드처럼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만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뽑다 보니까 일장에서 한 4장 정도 예, 그 정도만 나온다는 계속 거죠?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동네 소문이 굳이 왜 5장까지 하냐. 뭐 부모님들이 말이 많죠. 옆에 도장은 뭐 5장까지만 하는데 왜 여기는 8장까지 하냐. 네. 5장, 6장, 7장, 8장은 입히면 한다 그러더라. 뭐 이런 뭐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이 막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아니면 뉴스나 언론 보도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공정하게 투명 박스에 그다음에 공도 작은 공으로 해서 안에 바닥에 골고 고르게 깔립니다. 8개가 골고루 깔리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장이 위에 올라오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뽑게 되면 이제 7장, 8장도 나오죠. 네, 그게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최준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자, 즉 응심자, 학부모, 지도자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요구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서비스도 그렇고 또 심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죠.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이거든요. 서비스도 지능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의 니드를 그냥 찾아서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저희 심사 모습을 이렇게 보면 좀 부끄럽지만 19세기와 같은 예, 페이퍼로 심사 보고 또 뭐 심사 당락도 중간에 뭐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상태에 머무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지금 심사 문제는 태권도 근간 힘들고 있는 그런 좀 사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금 최준구 연구원은 심사 내용과 절차는 심사를 집행하는 공급자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심사 행정과 환경, 서비스는 응심자, 학부모, 지도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시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시설이. 현재 이제 우리 국기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도 5개구가 시행하고 노원구에서 5개구 시행하는데요. 거긴 주차 시설이 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장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가태도 딱지도 끊고요. 그런 민원도 좀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사장에 관람석이 없어요. 양천구하고 노원 관람석이 없어서 제가 평가위원 가면서 관장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스탠드가 없으면 서서 자녀들이 심사하는 거 본다는 얘기. 예. 거기 원래 거기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요. 2층이 다 조깅 트랙으로 돼 있어요. 그냥 달리기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난간에 붙어 있어 의자 없이 난간에 붙어 갖고 그 할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4살, 5살 동생들이 구경을 하러 난간에 붙어서 보는 위험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5년, 20년 전에도 그 조그만 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심사 운영 매뉴얼, 환경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마땅한 그 심사장이 없어서 그 각 구에 조그마한 체육관 아니면 체육센터에서 하면 뭐 앞으로 5년, 10년도 스탠드가 없는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 심사를 볼 수밖에 없는. 네. 바꿔야겠네요, 심사장을. 심사장을 바꿔야 돼요. 일단은요, 인원수가 뭐 1000명 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람석이 없는 데서 심사를 본다는 거는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소비자의 욕구 충족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정도로 너무 침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을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최근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연구 개발한 심사 운영 매뉴얼 첫 도입을 적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심사 운영 매뉴얼 언제 어떤 취지로 왜 만들었는지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국회의원 심사 합격률 95%가 넘는 그렇죠. 합격률, 이게 뭐 심사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심사비를 그냥 받아가는 그런 일련의 그 요식행위인지 네. 모를 정도로 심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각 시도들마다 이제 심사 기준도 다르고 네. 운영 적용도 다르고 또 진행 담당자에 따라서 심사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에 계속 저희가 노출돼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올림픽 파크텔에서 심사 운영을 위한 문화 개선 위원회가 첫 토론회가 네.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8월부터 승품단 심사 운영 매뉴얼 개발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벌써 1년이 흘렸습니다. 네. 표준화된 승품단 심사 운영 매뉴얼을 통해서 응심자, 학부모, 지도자들이 좀 만족할 만한, 보다 공감을 할 만한 품격 있는 명품 심사장을 만드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사 제도의 변화가 결국은 태권도장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되고 네. 또 그런 것이 결국은 태권도의 품격을 높이게 되는 가치를, 단증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 이외 전국으로 확산하려면 표준화가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가장 네.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딱 한마디로 줄이면 표준화입니다. 그렇죠. 네, 표준화. 표준화이고요. 이 표준화의 범위는 네. 그 심사의 평가 내용, 그 다음에 심사장 운영 방법, 네. 심사 행정, 심사 문화, 직무 수치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한 행정의 간소화뿐만 아니고 네. 심사장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뭐 전체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심사 행정 시스템하고 네. 운영 시스템 약간 구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거는 이제 운영 매뉴얼이고 네. 이번에 이제 9월 10일 날 보셨던 네. 그거는 이제 전산 시스템 그리고 운영 매뉴얼의 약간의 한 70%에서 70% 정도 적용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접수부터 네. 진행, 평가, 시설,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절차와 세심한 운영, 이게 학부모, 지도자에게 보내주는 문자 서비스까지 포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상당 부분 이제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위원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평가위원들이 좀 잘하고 있는지, 또 진행위원들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운영 매뉴얼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진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기 직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제 넣어두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직무 교육, 진행위원 직무 교육,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두어서 아마 이제 승품단 심사 운영 매뉴얼 개발한 것이 다 적용된다면 상당히 그 심사에 대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공감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심사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심사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평가 기준 제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이제 평가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하고 있는 매뉴얼은 외부적 조건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틀을 이제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두 번째 지금 적용해 드릴 게 평가 기준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죠. 이제 심사 보고 나면 불합격률. 네, 그렇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전자 처음 도입하고 30명 심사를 봤는데 약 70명 가량이 불합격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공지되신 걸 봤습니다. 이제 이게 나누어서 자세히 이제 보다 보니까 불합격 요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평가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이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품새, 기본 동작, 겨루기, 특히 이제 겨루기 같은 경우 평가 기준이 약간 이제 부족했었죠. 그래서 평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번 평가안에는 이게 명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그래서 품새, 기본 동작, 겨루기, 특히 이제 겨루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네.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그 품에 맞는 지정된 발차기들이 발현될 수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 도입 시스템 도입과 아울러서 이 평가 내용까지 같이 제시되어진다면 아마 이 승품단 심사 제도의 꼭지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9월 들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개발한 심사 운영 매뉴얼 벌써 두 번째 시험 적용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네, 현장에 다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앞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게 단계별로 잘 알 수 있게 나와줘가지고 뭐 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단계별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예전 약간 어수선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정돈되어 있고 약간 그런 이 말씀이 전광판 전산화 시스템. 네네네 전산 시스템 컴퓨터 평가 방법 채점 방법 그 다음에 더 또 좋게 말씀하시는 부분 기본 동작 이렇게 딱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품제 공간이 있고 지정 품제 공간이 있고 교육의 공간이 있고 동선이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심사가 더 알차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평가 방법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전부 다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 시뮬레이션 현장에 가봤는데 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좀 지루하지 않게 교육적인 그 동영상 시청각 자료도 좀 틀어주고 쭉 나와서 직접 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바코드라고 네, 하나요? 이걸 네, 딱딱 맞습니다. 치면서 응심자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건 상당히 조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네네네. 어떤 점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번호표 달고 왔던 번호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순서와.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네, 1번이 막 100번 다음에도 나와. 같은 도장에서 온 응심자가 막 그냥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겠네요.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10명이 왔는데 10명이 다 사방팔방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 10명이 심사 보는데요. 1시간 동안 눈이 빠져라. 1번이 언제 나오지? 2번은 언제 나오지? 3번은 언제 나오지? 같은 번호인데. 전에 같은 경우 10명 딱 들어오면 10명 끝나서 그렇죠. 바로 그냥 결이 끝나고 나갔어요. 네, 추천은 좀 반드시 개선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추천 방식이 바뀌어서 네.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작은 공이 쫙 밑에 깔리잖아요. 추첨통도 네, 투명하게 바뀐 건 좋은데 네. 제 생각에는 아침에 만약 9시에 하면 9시에 그 지정 품새를 뽑았을 그렇죠. 때 네. 이게 심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시 뽑는 건지 9시에 추첨했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 이게 6시까지 가요.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거예요? 뽑은 걸로? 예, 한 번에요. 근데 이게 우리 개선팀에서 분명히 수정하고 계산하자는 부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좀 빨리 이건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9시에 온 아이 9, 네. 뭐, 만약에 다른 어느 구가, A라는 구가 9시에 왔어요. 그럼 9구는요, 어렵게 시험 보는 거예요. 갑자기 현장에서 추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만약에 C라는 구, D라는 구는 저녁 4시에 옵니다.
오후 4시.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다 소식 듣고서 네, 특급 출장 미리 지정이네. 연습해서 오죠. 예. 네, 왜냐면 9시에 뽑히는 순간 각 구역에서는 관장들한테 다 전달하거든요. 아침 9시. 그러면 미리 다 연습해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현장에서 직접 뽑혀갖고 만약에 불합격이 됐다. 그럼 부모님이 이걸 민원했을 때, 항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 제도가 강화되면 태권도의 가치도 높아지고 일선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교수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제도와 일선 태권도장 교육 그 연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상당히 밀접 관계가 있죠. 네. 이거는 뭐 거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사제도 개선이 결국은 태권도장 교육 변화에 상당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요. 네. 사실 이 점 때문에 일선 지도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심사제도가 강화되거나 심사제도가 좀 엄격해지거나 이러면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이제 연령층도 낮아지고 네. 또 도장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행 시스템을 심사제도를 충족시킬 만한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로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뭐 수련 프로그램 변화를 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아마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그 상품단 심사의 기준에 맞는 수련 프로그램이 좀 재구성이 좀 되고 네. 또 그런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태권도협회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태권도장에서 교육하는 교육 교과 과정이 없어요 지금. 지금 태권도의 심각한 문제가 평가를 하려면 교육 교과 과정이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하는데 현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품새만 하거나 또 내지는 발차기 정도의 수준에서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이제 수련생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 교육 교과 과정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태권도장 교육 프로그램이 좀 변화가 되고 이것을 또 기반으로 승품도 심사 기준이 좀 평가 기준이 제시가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하나로 뭉쳐지면 향후 태권도장 교육 변화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이 듭니다. 우리 간장님들이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건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태권도장에서 1장부터 8장까지 가리키는 정석으로 가리키는 도장이 있고요. 또 태권도를 5장까지만 가리키고 뭐 6, 7, 8장은 뭐 2품 때 배운다는 그런 관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권도 규정에 국경 규정, 대퇴 규정에 1장부터 8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담스럽다고 가리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을 결국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것은 태권도 교육이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권도 외에 줄넘기, 놀이 게임,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에 가서 영상 같은 거 받아와서 영상 보여주고 또는 스케이트 특강, 그 다음에 수영 특강, 축구 특강, 생일잔치까지 현재 관장님들이 태권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지 절대 1장부터 8장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김동국 회장님께서는 도장 현장적인 측면에서 심사 권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해놓은 지론이 있으신지요? 심사권위가 추락된 부분은 다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고요. 추락했던 부분은 합격률, 높은 합격률로 인해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습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장 미만으로 품새가 나오다 보니 우리가 교육과정도 5장까지만 하는 도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심사에 대한 태권도 교육에 대한 권위가 추락했는데요. 이제 우리 심사 개선을 통해서 이제 8장까지 품새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률도 좀 불합격률도 좀 높여서
지역에서 이렇게 불합격자들도 나오고 해야 또 우리 지도자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태권도의 교육성도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사의 권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승품 심사 개혁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승단 심사 개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치러진 4단, 5단 심사 때 이론 및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응심자들이 맨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시험을 봤습니다. 일부 응심자는 도복은 입었는데 띠를 매지 않고 시험을 봐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국견에서 하고 있는 고단자 심사도 이번 기회에 되짚어봐야 합니다. 6단과 7단이 하고 있는 격파, 왜 아직까지 기왓장과 벽돌 등 실물 격파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플라스틱 모조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에 국기원 쪽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플라스틱 모조품을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 예산상의 문제다. 실물 격파물을 사용하려면 돈이 드는데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실물 격파물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처리 문제가 좀 어렵다. 환경 위생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플라스틱 모조품에 비해 실물 격파물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국견이 주최하는 태권도 한마당에서는 왜 플라스틱 모조품을 사용하지 않고 실물 격파물을 사용합니까? 바람이 있다면 내년부터 6단, 7단이 플라스틱 모조품 말고 실물 격파물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격파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합니다. 격파 교육 매뉴얼, 격파와 관련된 교과 과정이 생겨서 그것을 숙지한 다음에 고단자 심사에 응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했는데요. 심사 제도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두 분께서 제언을 해 주십시오. 태권도장 승품단 심사, 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현재 승품단 운영 매뉴얼이 개발되어지긴 했는데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해지려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운영 매뉴얼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태권도장 수련 문화를 교육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증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이것에 승품단 심사 제도 개선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태권도장 내지는 교육의 변화, 또 심사 문화의 변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승품단 심사 운영이 매뉴얼이 어떻게 표준화되어져서 어떻게 전국 시도로 또 대한민국의 태권도를 바꿔나가는지 함께 기대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사 개선은 꼭 필요하고요. 개선, 전자 시스템 시작하고 또 모든 게 변화되면 어떻게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태권도가 변화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장님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1단 딸 때, 4단 딸 때 어떻습니까? 4단 시험 볼 때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고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개선은 꼭 필요하고요. 우리 태권도장도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태권도장 살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거는 심사 개선이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태권도협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관장님들만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우리 태권도장 활성화되고 또 우리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 그 다음 우리 부모님들 다 만족해 하실 겁니다. 우리 태권도장에 태권도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시고 네. 진지한 토론 나누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